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현숙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기업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했고,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창업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범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본 아니면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자원이나 능력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범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공부한다, 아니면 기업가 정신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창업하고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넓은 범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코퍼레이트 앙트프로너십, 조직 앙트러프로너십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가족 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기업,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이런 앙트프로너십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넓은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할 내용을 잠깐 보면요. 시장에서 우선 인기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봤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굉장히 시장 조사 해보세요 하고 하면은 막연한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장 이해를 위한 어떤 분석의 틀을 간단하게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 과제 다 제출을 하셨죠?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제품들은 왜 인기가 있었을지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히트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애플의 아이팟이나 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예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아이팟이나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굉장한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좀 이렇게 하이텍은 아니지만 인기 상품으로 있었던 것들을 하나 들어볼까요? 그거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예, 롯데 제과에서 나온 어떤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설레임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이유를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개념의 어떤 아이스크림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굉장히 먹기 불편하고 뚝뚝 흘러내리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 롯데에서 새롭게 그 패키지를 바꿔서 나온 제품은 녹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휴대가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들고 그다음에 쉽게 짜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아야 어느 정도는 녹아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어떤 제품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인기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조금 더 그 소비자들의 관심이라든지 소비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시도를 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항상 팔 때 대상을 어린 아이들로 대상을 국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겐다즈는 지금 이미 우리한테도 뭐 어린 아이나 어른에 상관없이 모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이었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어린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아이스크림,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어떤 포지셔닝을 바꿈으로써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히트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이유에서 인기가 있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을 지배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명이라든지 이런 큰 범주에서 살펴볼 때 20세기의 10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비행기, 진공청소기,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레이저, 그 다음에 워크맨, 이러한 제품들이 10대 발명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니사에서 나온 워크맨입니다. 1978년도에 처음에 소개가 되었고요. 한 20년 동안 인기 있는 소니의 제품이 되어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소니의 워크맨을 갖는 그런 거였고, 지금의 사실 아이팟의 인기만큼 그 당시에도 혁신적인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인기를 오랫동안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안에다가 넣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됐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과 변화를 하면서 이제 소니의 워크맨이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그냥 시장에서 왜 인기가 있을까? 그래, 뭐 음식은 맛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고 저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진공청소기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최근에 인기한 아이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나온 것일까라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진 그런 제품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음악 그러면은 모두 집에서 조금 헤비한 그러한 음악 플레이어들, 음악 기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었었죠. 근데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그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무겁고 어떤 장치 수준의 어떤 음악 플레이어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가볍게 어디서든지 소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20년 동안이나 지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장 조사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고, 시장에 나가서 직접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좀 막연한데,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는 분석의 틀이 없어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창업을 했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 조사를 했었는지, 그리고 성공한 CEO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관심을 키워나가서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인기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조사 분석 틀을 위한 뭐 암기 이런 것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시장조사는 저렇게 하는 거고 저러한 능력은 그렇게 빌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opportunity, 기회들이 마구 떠돌아다니는 어떤 공간이다. 그래서 opportunity space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공간은 열려 있는데 누가 이 opportunity를 잡느냐, 그리고 누가 이 opportunity를 볼 줄 아느냐, 이런 것이 이제 기업가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능력들은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발명가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인으로서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어떤 발상이라든지 이러한 기회를 찾고자 하는 능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라쏘 앤 컴퍼니의 임베코 대표의 얘기를 통해서 그 임베코 대표는 어떤 거를 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을 시켰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벤처계 박지성의 임백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그 라쏘앤컴퍼니라는 IT 벤처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라쏘앤컴퍼니라는 회사는 그 모바일 2.0 시대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웹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 남자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을 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학을 갓 입학을 하고 그 창업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선후배와 그 다음에 이쪽 창업과 관련된 그 업계 대표님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 2003년도에는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웰빙 어떤 트렌드를 힘입어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번 팔아보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의도 앞에서 인라인도 한번 팔아보고, 그 다음에 그 오픈마켓인 뭐 옥션과 지마켓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인라인 스케이트 말고 다른 어떠한 아이템은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또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그 살인자와 그 다음에 그 성범죄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안전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품을 한번 그러면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때마침 당시에 그 옥션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경쟁자들도 작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떤 이미지와 그런 걸 갖추고 판매하는 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이런 옥션 파워셀러들, 알고 지냈던 그런 형 누님들 들이 들었을 때 제 옥션에서 팔았던 호신용품 마진율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수익이 되었었습니다.
네, 임백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본인을 벤처 창업, 뭐 창업계의 그 박지성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했지만 실제로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 그 임백호 대표가 어떤 발굴했던 기회는 어떻게 발굴을 했었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팔은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웰빙의 열풍, 웰빙의 열풍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사람들은 웰빙을 좋아하게 되고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 운동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았던 인라인 스케이트 거기에서 시장의 기회를 발굴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어떤 살인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살인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 이러한 것들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에 관심을 갖겠구나. 그럼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기회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호신용품이라는 것들을 팔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그걸 받았다가 오픈 마켓에서 그것을 팔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의 기회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짐 포스라는 CEO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CTO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빅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밸리는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어떤 동력을 끌어서 깨끗하게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통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 짐포스는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은 시장에서의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포스는 제가 근무를 했었던 벱슨 컬리지의 그 MBA 학생이었고 그때 이제 어떤 인턴십을 하면서 이걸 구체화해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것에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자 부품, 뭐 그다음에 분해 이런 것들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다니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고마움, 항상 자연, 친환경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듀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친환경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회사에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벱슨에서 MBA를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태양열 관련 장비 회사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의 관심이 있었던 어떤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짐포스의 눈에는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통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온 거죠. 저런 쓰레기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관심 분야를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사업의 아이디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강에서는 아이디어하고 이 오퍼튜니티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통을 보면서 조금 더 깨끗한 어떤 쓰레기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가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아이디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뭐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액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는 것의 차이인데요. 지금 짐 포스라고 하는 CEO는 이러한 그 현상을 보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붙여서 사업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 위판에 태양열 그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열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어린아이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데 이쪽은 그냥 일반 쓰레기, 그리고 옆쪽에 있는 것이 리사이클링 가능한 뭐 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넣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 똑같은데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쓰레기가 점점 차오르게 되면은 이게 차오르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쓰레기가 차오르면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동력으로 바뀐 이 힘이 이 쓰레기를 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압축을 하게 되고 그냥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편한 상태로 여기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은 주로 미국의 각각의 주 정부에게 팔리게 되는데 얼마나 주 정부에서 효과를 얻었는지 이 필라델피아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쓰레기통 700개가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500개 정도로 이제 대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원래는 17번을 수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5번 정도 수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압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에 쓰는 비용에서 한 70%가 그동안의 비용에 비해서 세이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1년에 10억가량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주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는데 류한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과거에 삼성전자라든지 소프트뱅크에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은 IT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굉장히 그 정통하신 CEO신데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의 자문을 또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한석 대표는 여기 보시면 1988년도, 그러니까 유한석 대표님이 고등학교 때 이미 컴퓨터 관련된 책을 출판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커리어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학생들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지식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학술적인 공부, 논문을 찾아보고 그래도 그렇지만 그게 좀 힘들면은 신문기사나 번역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어떤 블로그나 그다음에 해외의 벤처 관련된 사이트. 해외는 뭐 벤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구글에서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실리콘밸리만 이렇게 두 키워드만 같이 이렇게 엔즈로 쳐도 수많은 블로그와 그다음에 서비스를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주일에 수십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주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기사, 책, 그 다음에 국내 블로그 같은 거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검색을 해쳐서 요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뭐 한 100시간에서 150시간 정도는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그래서 100시간 내지 150시간 정도 기본 지식을 해당 분야에 쌓았다. 그러면 아마 그 해당 분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기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 개선점,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시장 분석 아니면 업체나 아니면 고객 사용자 리뷰 같은 걸 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100시간 이상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하는 게 아마 감이 들 거예요. 그 감이 안 들면은 그 분야가 본인과 안 맞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알아서 계속 갈지 아니면 멈출지를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네, 유한석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좋고 초기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잡지든 신문이든 아니면은 어떤 학술 논문이든 특히 이제 외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지들 이런 것들을 학습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한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공부를 했다, 안다. 라고 하는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100시간 혹은 15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창업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그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하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이제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성공한 케이스도 봐야 되고 전문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을 만나서 시장에 나가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변의 친구들에게 너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불편이 있었니?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기능을 넣으면 사겠니? 그러면은 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니?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시장의 기회를 찾아가는 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알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내가 잘 시장 조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분석 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제공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는 기회들이 떠돌아다니고 기회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 우리가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둘러싼 환경 이러한 것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분석 틀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회 문화적인 동향 그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만 봐서도 안 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때 환경 분석 혹은 시장 분석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것을 쉽게 좀 기억하기 위해서 신문의 세션을 좀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신문의 세션들하고도 일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의 세션에는 어떠한 세션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 사건, 사고 이런 걸 다루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변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죠. 그리고 또 한 세션에서는 글로벌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는 분석 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쉽게 그냥 신문에 여러 가지 세션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그 다음에 국제, 그리고 연예 소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두루두루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데,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분석을 한다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이거는 거시환경적인 측면인데요.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어떤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기회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수입,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죠. 그러면 고령화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의 기회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실버 산업이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고령화 인구가 되면서 실버 산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퇴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 은퇴자를 위한 사이트에는 뭐 여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 여기에 저출산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사업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백호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떤 그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웰빙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 결혼 상태, 뭐 이혼한 가정들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이 점점 늦춰져서 30대가 훨씬 지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동향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동향을 보는 것. 그래서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고 뭐 이러한 가치관 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조금 먹더라도 굉장히 질이 좋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그 생활 패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 뭐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뭐 성형은 필수 이렇게 되는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이 증가한다든지 이자율이 변화한다든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혹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적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업의 기회를 찾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막걸리가 굉장히 열풍인데 이런 막걸리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통주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식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이런 같이 같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술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막걸리 시장이 커졌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도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너무 난무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도에는 각 도별로 하나의 소주 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제를 했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술을 발굴을 했고 그런 술을 만들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조금 더 루즈해지고 그 다음에 육성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탄소 배출권.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뭐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여러 사업 기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조작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공포한 것이 어떤 국제적인 특정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기업가 정신 과정 외에도 뭐 기술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미래의 녹색, 뭐 그 다음에 융합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한 기술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시장 기회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쭉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기회들이 이렇게 오퍼튜니티가 떠돌고 있는 또 공간이다.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잡지도 봐야 되고 신문 검색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가 맞는 분야를 잘 찾아서 그 분야를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하고 뭐 실패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시장 이해한 것을 통해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법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변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동향, 그 다음에 국제적인 정세 변화,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제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고 잡지를 검색해보고, 근데 과거에 그냥 인터넷 서핑하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석의 틀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사업 기회로 혹시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라든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떠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예시를 한번 해보면 뭐 간단하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핫 이슈인데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확충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회는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건을 늘어놓는 것, 그런 것들은 그냥 신문을 단편적으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기회와 연결을 해보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통해서 환경 변화, 즉 시장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제 형식이라든지 과제 예시라든지 그런 거는 과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강하고 2강을 마쳤는데요. 2강에서는 좀 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도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강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찾고 내 아이디어가 정말로 사업 기회로 연결이 될 만한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는 수십 개 나오는데 그거를 사업의 기회, 오퍼튜니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정말 아이디어가 오퍼튜니티가 돼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틀들이 있는지 실제적인 분석과 틀들이 이제 많이 학습의 내용의 주로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뒷강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과제, 즉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